이번 하락은 조금 더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어. 빅테크들의 재기를 이끌 수 있을지. 일단 버핏이 애플을 팔았고, 빅테크 중심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거든요. 아버지, 오늘도 시작은 역시 지난주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리뷰를 해볼게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EPS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블랙엘 이전의 기존 제품인 호퍼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살펴봐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블랙웰 플랫폼 출하를 앞두고 있음에도 호퍼 GPU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모습도 보여줬어요. 맞아. 그 말은 뭐야? 결국은 신제품이 나오면서 잠시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 되겠지. 이 젠순왕은 차세대 칩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세대 칩을 구매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호퍼 GPU의 매출액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증가할 전망이야. 과거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물량을 가져가면서 GPU를 구매하지 못했던 기업과 정부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겠지. 실제로 올해 정부양 매출이 1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아무튼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이었는데요. 25년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 325억 달러로 제시가 됐어요. 전년 동기 대비 79.4%, 전분기 대비로 8.2%로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2.5%나 상회했고요. 매출 총이익은 2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9%, 전분기 대비로는 8%였어요.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한 해명이었는데, 엔비디아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던 신작 B100에 대해서 현지 샘플링 중에 있고 4분기에는 양산될 예정이고 더불어서 출하까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해명을 좀 나름 잘했었지. 아무튼 이렇게 실적도 잘 음. 나오고 해명도 잘 하고 가이던스도 예상을 크게 상회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 주가가 영 시원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언급이 됐었는데 아버지께서 정리를 좀 착착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매출 가이던스 서프라이즈율이 과거 대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어. 실제로 매출액 가이던스 서프라이즈율을 보면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분기별로 보면 27.6%가 13.7%로 갔다가 거기서 또다시 8.1%로 낮아지고 거기서 5.2%또 넘어서서 2.5%까지 점점 낮아져 왔거든. 두 번째 이유는 블랙웰 플랫폼 출시로 매출 총이익률이 하락했다. 요 점도 참여자들의 실망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도 75.7%로 전분기 대비 3.2%포인트 정도 하락했죠. 맞아. 이유가 있는데, 블랙웰 GPU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 마스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를 이 충당금에 반영시키기 때문이야. 2025년도 4분기 블랙웰 플랫폼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4나노 공정 도입에 따른 웨이퍼 가격 상승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초기 양산 과정에서 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KPX 관련된 구체적인 전망이 부재한 영향도 있었겠지. 실제로 이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로 클라우드 기업들의 KPX 둔화 우려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해서 투자를 적게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투자를 많이 하는 리스크보다 크다고 언급을 하면서 수요가 충분하진 않지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 같은 걸 좀 비추긴 했어요. 근데 향후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KPX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ROI가 뒷받침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나와줘야만 해.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실망이었던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데이터 센터 부문 이외의 성장에 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센터 부문이 16%나 성장을 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했고, 또 게이밍 부분도 9% 증가하면서 모든 사업 부문에서 사실 실적 증가가 있었죠. 또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런 발표까지 있었는데요. 이게 규모가 전체 시총의 1.6%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수준이에요. 성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기대를 드러냈는데요.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전반적인 AI 산업에 대한 톤도 여전히 견조한 걸로 평가를 했죠. 생성형 AI의 최신 모델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 중이고, 또 차세대 모델의 성장에 필요한 연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더 많은 컴퓨팅 수요가 유발될 거라고 평가도 했고요. 최신 모델을 다루는 업체들도 작년보다 더 많아진 건 맞지만 아직은 그것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그냥 과속
방지턱을 밟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전체적인 수익 구조도 뭐 전혀 변화된 것은 없어. 그리고 시장 기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생긴 울렁증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번 하락은 조금 더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어. 적어도 9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까지는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또 다음으로 이번 주는 아니지만 차주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너무 기다리던 애플 아이폰 16 공개인데요. 5년 만에 드디어 핸드폰을 바꿀 때가 왔어요. 아무튼 이미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이번 주 주제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아이폰 16 라인업과 더불어서 애플워치 10, 에어팟 4 등 신형 모델을 같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아이폰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 18, macOS 세콰이어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뭐 다른 해외 릴리즈 행사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온 디바이스의 개화가 드디어 아이폰 16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이겠지. 맞아요. 이번 신제품에 자체 인공지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물론 이 기능은 10월 말 iOS 18.1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제가 영화 허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나도. 아무도 보셨죠? 나도. 영화상의 인공지능인 사만다가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점점 똑똑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친구도 되고 또 애인도 돼줄 수 있는 기기가 정말로 우리 앞에 실현될 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커다란 변화가 얼마나 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면서 빅테크들의 재기를 이끌 수 있을지 그걸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생각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애플이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지. 글쎄다. 아빠 생각에 빅테크는 9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까지는 좀 부진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나 반등의 시기를 노려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면 일단 버핏이 애플을 팔았고 드로켄 밀러는 방어주인 필립 모리스로 옮겨갔지. 이렇게 전설적 투자자들은 증시 하락을 염두에 두고 서서히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들 있는데 물론 뭐 이들의 생각이 무조건 100% 동의하진 않아. 하지만 빅테크들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진다면 연말까지도 변동성의 영역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봐. 그러면 아버지 생각은 당장은 빅테크를 보유만 하시고 좀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생각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보다는 금리 인하했다는 헬스케어 등 이익의 듀레이션이 멀리 있는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 또 K 밸류업 지수 발표에 따른 밸류업 관련 분야에 대한 트레이딩, 그리고 미국 대선 TV 토론회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미국 신정부 정책 트레이딩 등의 이 단기 매매에 잠시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야. 근데 좀 살짝 빅테크 중심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싹 좀 들지? 음. 이유가 있어. 천천히 얘기를 좀 해줘 보면 미국에서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 증선위에 의무적으로 주식 보유 내역을 공시해야만 해. 이걸 13F 보고서라고 하는데 물론 매 분기 종료 후 최대 45일 이후까지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조금 참조를 해보자고.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연초 이후로 테크,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 업종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좀 이거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테크 업종의 경우는 M7 등 이 대표 기술주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익 실현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금액 상승으로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좀 쉽게 말을 해서 100만 원어치 매수했어. 근데 주가가 올라서 130만 원어치가 됐다. 그럼 요 30만 원을 덜어내고 다시 100만 원 정도로 비중을 맞췄다는 얘기야. 에너지 업종 비중은 작년 말에 비해서 소폭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네, 아버지께서는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트럼프 재선이랑 관계없이 그냥 계속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지. 그리고 살짝 놀라운 부분도 보이는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업종 비중은 2023년 하반기부터 평균 투자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야. 근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가 되면 부동산 관련주들이 좀 먼저 오르는 편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비중을 줄였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아마도 바이러스 쇼크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가 내리는 국면에서도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거야. 아무튼 빅테크들 중에서 엔비디아랄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그동안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리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헤지펀드 투자 비중이 다소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은 분명해. 다만 이익에 대한 실현이고 전체 개수가 감소했음에도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버지 전략도 좀 비슷하신가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얼추 비슷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만 일부 이익을 확보해 두고 당분간 아까 말했던 업종들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야. 그리고 다음으로 또 9월 4일에는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전 세계 유망 의료 관련 기업을 초청을 해서 기관 투자자와 매칭을 해주는 행사인데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3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 회사도 3개 정도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이익의 듀레이션이 멀리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때 유리해.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까지는 계속 관심권에 둘 업종이다라는 생각이야. 경제 지표로는 9월 6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네요. 미국 경기 침체 고조의 발단이 7월 허리케인 베릴 발생했다는 텍사스주 중심의 임시적 해고 증가가 원인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주 발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블룸버그의 시장 컨센서스는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15만 5천 명으로 전월의 11만 4천 명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정도 수치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의 부진이 허리케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음을 충분히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6월,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설령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평균이 장기 추세 15만 명 전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반박 그리고 연준의 9월 피봇을 정당화시켜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또 시간당 임금도 0.3%, 전년 동기 대비 3.7%로 정상화될 전망이고요. 8월 실업률도 전월의 4.3%보다 낮아진 4.2%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언급됐었던 그 3회 법칙 관련된 논란도 좀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13F 보고서 그걸 파헤쳐 보면서 앞으로의 아버지 전략까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주는 아니지만 차주에 있을 애플 신제품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본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았나. 애플 관련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좀 미리 알아본 거에 대해서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